반갑습니다. 한국사 대중화와 올바른 역사 교육을 위해 열심히 뛰어오는 한국사 전문 강사 강재민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고려와 몽골의 본격적인 전쟁 이야기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해 주시고요. 먼저 지난주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225년 정월, 몽골 사신 저고여가 고려의 사신을 왔다가 공부를 뜯어가고 있는 와중에 고려 국경 근처였던 압록강 너머에서 피살당하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유력한 용의자로는 첫째, 고려, 그 다음에 여진족이 세운 또 다른 나라, 동진,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몽골의 자작극이라는 설이 있지만 끝내 범인은 잡히지 않았고 지금까지도 영원히 미궁에 빠지는 사건입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몽골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 고려를 유력한 용의자자 범인으로 단정하고 의심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일어나고 6년 뒤였던 1231년 몽골은 본격적으로 고려를 침략하게 된 것이죠. 바로 몽골의 1차 침입이 시작되게 됩니다. 이때부터 고려는 세계 최강 몽골을 상대로 무려 28년 동안 처절하고 기나긴 전쟁을 시작하게 됩니다. 큰 전쟁만 무려 6번이 있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1231년 1차 침입, 1232년 2차 침입, 1235년 3차 침입, 1247년 4차 침입, 1253년 5차 침입, 마지막으로 1257년 6차 침입까지 무려 30년 가까이 고려는 세계 최강 몽골을 상대로 기나긴 전쟁을 시작하게 된 것이죠. 우리 예전에 이 세계 최강 몽골의 비밀, 그 힘은 어디서 나온다 했죠? 바로 세계 최강 군사력이 있었다. 그리고 세계 최강 군사력은 어디서 나온다? 바로 세계 최강의 기병 군단의 힘에서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몽골 기병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하고 가장 빠른 기병 군단입니다. 하루 평균 100km 이상을 주파하고 심지어는 최대 160km, 200km를 주파할 수 있는 세계에서 가장 강력하고 빠른 기병 군단이죠. 이러한 기병 군단을 앞세워서 몽골은 중앙아시아, 중동, 러시아, 동유럽, 나중에 중국 대륙까지 유라시아 대륙 전체를 휩쓰고 다니 정말 인류의 사상 가장 넓은 영토를 차지했던 대제국을 세웠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인류의 사상 가장 강력한 전사 집단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몽골과 고려가 30년 가까이를 싸워야 돼요.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러면 몽골은 왜 이 시점에서 고려를 쳐들어왔을까? 몽골의 원래 주된 관심사는 그 이전에는 주로 중앙아시아나 중동이었어요. 하지만 몽골의 관심사가 이제 바뀐 겁니다. 중국 대륙으로 바뀐 것이죠. 그리고 금나라를 본격적으로 정복하기에 앞서서 금나라와 사대관계에 있었던 고려를 어느 정도 제압할 필요가 있었던 겁니다. 반면에 고려는 전혀 준비가 안 돼 있어서 무방비 상태였습니다. 왜냐하면 고려는 처음부터 끝까지 자신의 결백함을 주장했고 자신이 범인이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몽골이 자신을 칠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준비가 안 돼 있었죠. 게다가 고려는 몽골에 대한 정보가 거의 없었어요. 왜냐하면 지금처럼 인터넷이나 IT 기술, 정보 첩보가 없잖아요. 정보가 없습니다. 주로 고려는 이 몽골에 대한 정보를 금나라를 통해서 이제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왜곡된 정보가 많이 들어요. 실제로 금나라는 고려에 대해서 제대로 된 정보를 안 줘요. 어떻게 하냐면 예를 들어서 금나라는 이렇게 고려한테 얘기합니다. 몽골이 크고 있다고 하지만 걱정할 필요 없어. 내가 충분히 막을 수 있어. 그렇게 세지는 않아. 막아줄게. 이러니까 고려는 이제 몽골에 대해서 크게 걱정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러한 상황 속에서 1231년 몽골이 고려를 본격적으로 침략하니까 그럼 고려는 거의 멘붕 상태에 빠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몽골이 이렇게 다른 나라를 침략할 때 공격 패턴이 있어요. 바로 침략하는 것이 아니고 먼저 사신을 보내서 항복을 권유합니다. 그래서 항복하면 살려주게 되고 만약에 끝까지 처절하게 저항하게 되면 철저하게 짓밟거든요. 성을 함락시킨 다음에 모든 것을 불태우고 잿더미로 만들고 초토화시켜버립니다. 이것을 흔히 우리가 충격과 공포의 전략이라고 하는데 이번에도 이제 몽골이 고려를 침략하기 앞서서 사신을 먼저 보냅니다. 그래서 투항을 권유하는데 문제는 고려는 이 몽골 사신이 진짜 몽골 사신이조차도 의심스러웠던 겁니다. 정보가 없다 보니까. 실제로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여진족들이 몽골 복종을 하고 나타난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몽골 사신이 맞는 의심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평주에서 몽골 사신을 억류합니다, 고려가. 그런 다음에 이 몽골 사신을 수도 개경에 보내서 신문한 다음에야, 나중에야 진짜 몽골 사신인 걸 알았던 겁니다. 아무튼 이 몽골 사신을 억류한 사건이 더 큰 화를 부르게 돼요. 정말 안타깝죠. 아무튼 1231년 몽골군은 세 방향으로 전격적으로 고려를 침략합니다. 압록강을 건너서 함신진에서 첫 전투가 벌어지게 되는데 이 함신진은 바로 항복해요. 물론 우리가 뭘 할 수 없죠. 비난할 수도 없습니다. 오히려 현명한 선택일 수 있어요. 싸워봐야 다 죽잖아요. 그러니까 현명하게 이제 항복을 선택해서 함신진을 살아남는데 그 다음에 전투에서는 처절한 전투가 펼쳐지게 됩니다. 바로 철주에서 전투가 벌어지게 되는데 철주라고 하면 강동 6주 중에 한 곳인 굉장히 중요한 전략적 요충지입니다. 고려사 기록에 따르면 이 철주 군민들을 끝까지 저항했고
전세가 불리해지니까 여자와 아이들을 창고에 몰아넣고 불태워 죽이고 남자들은 스스로 목을 베어서 집단 자결을 선택하게 됩니다. 정말 처절하고 비장한 장면 아닙니까? 몽골의 노예가 되고 몽골의 포로가 되고 몽골 손에 잡혀 죽느니 내 손으로 사랑한 가족들을 죽이고 내 손으로 내 목을 죽이겠다. 정말 처절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사랑한 가족들을 창고에 몰아넣고 불태워 죽이는 그 심정, 그 안타까운 마음, 그리고 본인들도 스스로 집단적으로 목을 베어서 자살하는 그 장면, 우리가 이 몽골과의 전쟁에서 철주도 꼭 기억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무튼 고려 정부도 이제 준비를 해요. 그 당시에는 최씨 무신 정권이고 최충원의 아들이었던 최후가 이대 집권자로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최후가 전시 주력 부대라고 할 수 있는 3군을 편성해서 안북성으로 보냅니다. 고구려군의 이제 주력 부대가 올라온 거죠. 3군이라고 하는. 그래서 그 안북성에서 몽골 기병과 고려의 3군 주력 부대가 이제 전면 대결을 펼치게 되는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런 몽골 기병 같은 기병 부대를 상대할 때는 상식 있죠. 우리가 군사 전략적인 지식이 없어도 우리 몽골 기병, 청나라 기병 상대할 때 어떻게 되죠? 평지에서의 전면전은 미친 자살행위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산성에 올라가서 수성전을 펼친 게 상식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고려군 수뇌부는 결정적인 실수를 저지르게 됩니다. 수성전을 펼치지 않고 성문을 열고 들판에서 몽골 기병을 상대로 전면전을 펼치게 된 거죠. 정말 미친 자살행위입니다. 결과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고려군은 전멸당하게 된 것이죠. 예나 지금이나 이렇게 지도자 또는 장군들이 무능하면 많은 백성들이나 군사들이 다치게 됩니다. 정말 역사는 똑같아요. 국가 지도자나 장군이나 이렇게 지배층들이 무능하고 잘못된 결정을 하게 되면 피해를 보는 것은 항상 힘없는 군사들, 백성들이다 이거죠. 아무튼 이 안북성 전투에서 고려 상군이 패배하게 되면서 어찌 보면 이 1차 침입, 몽골군의 1차 침입의 승패는 이미 결정되었다. 고려군의 주력 부대가 이제 전멸되기 때문이죠. 이후에 이제 몽골군은 빠르게 남아합니다. 그래서 이제 평주까지 오게 되는데, 평주하면 여러분 기억나시죠? 아까 몽골 사신을 억류했던 곳입니다. 이에 대한 보복으로 몽골군은 처절하게 평주선을 공격해서 결국 함락시키는데, 이제 보복이 이루어지겠죠. 고려사 기록에 따르면 살아있는 모든 것을 죽였다고 합니다. 정말 가축 한 마리 남겨두지 않았던 것이죠. 정말 비참합니다. 이후에 몽골은 더 남아있어 이제 고려에서도 개경을 포위하게 되니까 고려는 이제 풍전등화와 같은 위기입니다. 군대도 없고 주력 부대도 괴멸당했고 수도도 포위당하고 정말 건국 이래 최대 위기를 맞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상황 속에서 물론 도움의 손길도 있었습니다. 의외로 그 도움의 손길은 뭐냐? 바로 초적입니다. 초적하면 산적, 화적 같은 사람들인데 지배층의 수탈과 착취를 배해서 농민들이 이제 도적이 되지 않습니까? 그 도적들을 우리가 산적, 화적, 초적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찌 보면 최씨 무신 정권의 최대 피해자들이고 그들이 포각, 그 다음에 압제 이런 걸 피해서 도적이 된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몽골의 침입으로 나라가 위기에 빠지니까 오히려 최씨 무신 정권을 찾아와서 관군이 되어서 나라를 지키겠다고 얘기합니다. 정말 가슴 뭉클하고 안타까운 장면이죠. 물론 최후 입장에서는 너무나 고마운 오케이죠. 땡큐입니다. 그래서 이 초적들을 관군에 편입시켜서 몽골군에 맞서게 합니다. 저는 여기 이 지점에서 정말 이 장면이 굉장히 가슴 뭉클하고 아름답고 그렇지만 너무 가슴이 아프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역사를 흔히 여러분 반만 년의 역사라고 하잖아요. 5,000년의 역사라고.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이 역사가 흐름이 끊기지 않고 이어올 수 있던 이유는 뭐냐? 순간순간마다 수많은 시련과 고난, 즉 국난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고비 때마다 나라를 지킨 영웅들이 있어요. 바로 잘난 지배층, 기득권층이 아닙니다. 물론 모든 기득권층들이 다 나쁜 사람은 아니죠. 노블리스 오블리주를 실현한 그런 훌륭한 지도층도 있지만 대부분의 지배층은 어떻습니까? 평상시에는 호의호식하면서 자신들의 권력과 부와 명예를 지키기만 허란하다가 나라가 위기에 빠지면 오히려 도망가기 바쁘거나 오히려 자신들이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나라를 팔아먹거나 외국 세력한테 침략자들한테 협력하는 경우가 무수히 많거든요. 일제강점기 때 그 조선의 잘난 양반들 상당수가 어떻게 됩니까? 친일 매국노로 변절했지 않습니까? 지금도 대한민국의 여러분 지배층 보십시오. 베풀 생각도 없고 나라를 위한 생각도 없습니다. 자신들의 기득권만 지키기 바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라를 구한 것들은 누구냐? 구한 사람들 누구냐? 정말 숨겨진 영웅들, 민초들입니다. 힘이 없는 백성들. 어째 보면 나라로부터 어떤 혜택도 받은 받고 오히려 나라로부터 착취와 수탈과 압제를 받았던 그 불쌍한 힘없는 그 백성들, 민초들이 오히려 그 잘난 나라, 오히려 정말 그 보잘것없는 그 나라, 나를 괴롭혔던 그 나라, 얼마나 미운 나라입니까? 근데 그 나라를 위해서 그 나라를 지키겠다고, 내 가족을 지키겠다고 들고 일어납니다. 지금 몽골과의 전쟁 때도 그랬고 나중에 임진왜란 때도 그렇고 구한말, 일제강점기, 최근에 한국전쟁 때도 공산군에 맞서서 나라를 구한 것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정말 힘없는 백성들이었습니다. 국민들이었죠 정말.
정말 안타깝다. 그래서 저는 지금 제가 한국사를 대중화시키고 바른 역사를 알리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고 있는데 그건 뭐냐? 결국 우리 역사의 주인공, 주체,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까지 수식한 것은 저 잘난 대한민국의 지배층들, 저 정치인들, 저 잘난 재벌들 이런 사람들이 아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이렇게까지 자유와 번영과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건 바로 힘없는 백성들, 국민들의 힘이다. 이제는 그렇다면 이 국민들이 주인이 되는 세상을 만들고 싶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국민들이 진정으로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주체가 되고 그분들의 권리와 이런 것들이 존중받는 세상. 얼마나 지금도 많은 차별과 압제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부당한 것도 많이, 불합리한 제도 많잖아요. 모든 것들이 아직도 지배층 위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정의롭고 평등한 그런 아름다운 대한민국이 됐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이제 국민들이 정말 주인이 되는 세상이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지점에서도 많은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지금 몽골과의 전쟁을 앞으로 공부하다 보면 그런 가슴 뭉클하면서도 안타까운 장면들이 많이 나옵니다. 아무튼 고려는 이제 최대 위기에 빠졌지만 그런데 이렇게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세계 최강 몽골을 상대로 승전한 곳, 이겨낸 곳이 있다는 겁니다.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뭐 기주성, 자주성, 충주성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드라마틱하고 가장 극적인 승리를 거둔 곳이 바로 기주성입니다. 여러분 기주성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바로 이 거란과의 3차 침입 때 바로 강감찬 장군이 거란군 10만 대군을 전멸시켰던 바로 기주 대첩의 현장이 바로 이 기주입니다. 바로 강동 6주 중에 한 곳이죠. 이 기주성에서 또 다른 기적적인 승리, 세계 전쟁사의 기적이 펼쳐집니다. 저는 이 기주성 전투 다음 주에 말씀드리겠지만 한번 영화로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교과서에도 실었으면 좋겠다. 너무나도 아름답고 극적인 장면이다. 우리 민족의 저력, 우리 대한민국의 저력을 느낄 수 있는 또 고려의 저력을 느낄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기주성 전투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오늘 강의 마치고 다음 주도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항상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이 있죠. 여러분들이 응원과 격려가 제게는 가장 큰 힘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앞으로도 많이 시청해 주시고 또 구독해 주시고 알려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열정, 저희 진심을 믿어주시고 저와 함께 끝까지 함께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지금까지 한국사 전문 강사 강재민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